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TV에서 방송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설계사 FC를 통해서 운전자 보험을 접하게 되는데, 그 설명들은 아주 간단한 설명들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이 운전자 보험을 적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분들이 운전자 보험에 도움을 받는 것이고, 사고 전에 미리미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내가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망이 일어났을 때,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운전자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칠판에 적어 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 12대 중과실이 있습니다. 규정되고 있고요. 그 12대 중과실에는 첫 번째 신호위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선 침범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제한속도 20km 초과 가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한 위반. 다섯 번째, 철도 건너물 통과 방법 위반. 여섯 번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신호 위반.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 여덟 번째, 음주운전. 자, 아홉 번째, 보도를 침범한 사고. 열 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 12번째, 자동차 화물 떨어짐 사고입니다. 자, 이것이 교통사고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10대 중과실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많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교통사고 특례법에는 12대 중과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이 되는 거고, 이 12대 중과실이 모두 다 운전자 보험에서 해당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전자 보험이 언제 적용이 되고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운전을 하면서 최대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자, 12대 중과실 운전자 보험에서 신호위반 보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시켜서 12주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보상하게 됩니다. 정말해서 운전자 보험의 세부 항목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그냥 보상한다라고 이야기를 규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중앙선 침범사고 보상합니다. 제한속도 20km 초과 운전자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가해자에게 주는 거죠. 자,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금지. 자, 이것도 적용됩니다. 철도 건너목 통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보험 적용됩니다. 자,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보험에서 적용됩니다. 자, 무면허 운전 사고 12대 중과실인데 적용 안 됩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매너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운전자 보험에서 적용 안 됩니다. 근데 행사적 책임에 12대 중과실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행사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과 행사적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은 운전에 해당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사고에 인위적 의사가 없다는 그 항목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행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뿐이지, 행사적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는데, 다만 12대 중과실일 경우에는 행사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적 책임을 물었을 때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행사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단 10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 절대 단 10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보도침범 운전자 보험 적용됩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것도 운전자 보험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 적용됩니다. 자동차 화물 떨어짐 사고에서도 운전자 보험 적용됩니다. 자, 이 내용 천천히 리뷰하셔서 다시 돌려서 기록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설명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칠판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운전자 보험이 적용됩니다 했는데 그 모든 항목에 도주가 됐을 때, 도주를 했을 때, 뺑소니를 했을 때 모든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절대 도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뺑소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뺑소니는 본인이 뺑소니 했다라는 것, 입증 사실이 명확하게 있을 때 뺑소니가 되는 거고 도주가 되는 건데, 이 도주를 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단 10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진단 주수가 6주 이하이면 12대 중과실, 10대 중과실이 되겠죠. 두 개를 빼면. 어떤 것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한다고 했으나 운전자 보험에서 어떤 것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6주 이상이 아닌 사고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6주 이상이겠죠. 피해자의 상해가 6주 이하이면 어떤 것도 보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만이 형사 합의 부분에서든 뭐 등등의 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주 이상의 진단,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6주 이하의 진단은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쯤에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했던 사람들은 이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민식이법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되게 강하죠. 지금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의무 위반은 민식이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매우 엄격하게 하는데 음주운전은 아예 안 되는데 민식이법은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해당이 된다는 것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데 민식이법은 사고가 나면 6주 이하라도 매우 엄격하게 형사적 처벌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을 내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음주운전의 윤창호법에 대해서 충분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으나, 자, 이 민식이법을 갑자기 왜 들고 나왔냐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3월 이전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은 6주 이상만이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주수가 6주 이상만이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식이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식이법이. 그래서 그 운전자 보험의 그 보험사들이 DB라든지 메리츠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등등의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6주 이하라도 운전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해서 새로운 보험 지급 기준이 적용되어져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가입해도 됩니다. 다시 가입해도. 어차피 보험료는 몇백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보상받았기 때문에 해지하고 가입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지하고 가입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을 별도로 첨부해서 보험 계약을 다시 해준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첨부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새로운 운전자 보험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보험을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해지하고 계약하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017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음주운전, 무내는 운전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이 2017년 1월 이전에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이야기할게요. 형사합의금.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1.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가해자가 합의금이죠. 합의금이라고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영수증 플러스 합의서,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은 요걸 제출하고 보험사에 가해자가 이후에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전자 보험 가입했는데 대부분 어렵습니다. 합의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통상의 일반인들이 현금 2천만 원을 사고 났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한테 주고 영수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갈아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지금 2017년 1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은 다 이게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된다? 먼저 보험사가 합의를 보면 보험사가 합의금을 피해자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먼저 돈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주고 나서 그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 보험에 이게 해결이 되지만 2017년 1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영수증을 먼저 보험사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보고 운전자 보험을 2017년 이전에 가입했다라면 무조건 즉시 그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서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현재 운전자 보험이 어느 항목에서 12대 중과실 중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와 보상이 되는지 보험금이 나가는지와 지금 운전자 보험이 어느 경우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지 지금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아까 좀 민식이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오늘 날짜가 강의하는 게 2020년 4월 11일인데 지금쯤 모든 사람들은 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전화기를 들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거나 또는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당장 운전자 보험을 수정하거나 또는 새롭게 해지하고 가입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중요한 분쟁거리이고 보험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금 하나도 차이 안 나는데 몇백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길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에서 또 보상하는 항목이 있는데 10대 중과실 외에도 보상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중상해 사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 이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경찰에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겠죠. 무조건 중상해 사망사고는 검찰에서 기소합니다. 중상해 사고는.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항목이 있는데 중상해 우리 일반인들이 나 많이 다쳤어요. 뭐 12주 나왔어요.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그러면 일반 피해자분들은 다 이게 내가 중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경찰은 송치를 안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느냐고 이제 일반인들은 묻게 되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중상해의 기준은 누가 평가하느냐면 누가 판단하냐면 검찰이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형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중상해의 기준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를 다쳐서 이 사람이 사람을 못 알아본다거나 그것도 영구히 팔이 하나 잘려 나갔다거나 아니면 하반신 마비가 됐다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었다거나 뭐 이 정도의 상태가 즉 신체의 한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 엄중한 상태를 중상해로 본다는 겁니다. 자, 기준을 이야기했고 뭐 사망사고는 말씀드려서 사망사고는 그냥 사망사고니까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중상해일 때 운전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중상해 사망사건은 정식 기소가 되어야 된다. 재판 없이 약식 기소되면
자, 운전자 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중상해 사망사고인데, 자, 예를 들어 그 중간에 기소되지 않았어요. 자, 검찰에 조사 중인데 합의보라고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피해자가 먼저 합의보자고 연락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합의를 봐버립니다. 합의를. 자, 합의를 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합의서에다가 따라 붙는 게 처벌불원서입니다. 또는 탄원서, 처벌해주지 마세요라는 탄원서, 처벌불원서입니다. 물론 이런 상해사고 12대 중과실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는 처벌을 원치 않아요 한다고 해서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형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때. 그러면 일단은 정식 기소 전에 합의를 봐버렸다. 그러면 합의서 검찰에 뭐가 들어왔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들어왔어요. 자, 처벌불원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형이 확 낮춰져야겠죠. 검찰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 기소를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분쟁이 생겨버립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약식 기소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에서. 그러면 합의서 들어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한다? 보상하지 않는 기준에 돼버립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합의금 주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의를 볼 때 가해자는 정식 기소되고 나서 합의하고, 피해자도 정식 기소되고 나서 합의를 해야 가해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보고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청구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끔 처리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 운전자 보험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첫 번째 일부 운전자 보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고 2부에서 운전자 보험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